저희가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기미 없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괴담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노상훈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구공수여단장 나와보세요. 저 트럭 7851-72 구공수 거예요, 아니에요? 구공수 여단 차량이 맞습니다. 12월 4일 1시 52분 계엄 해제 의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저거 탄약 수송용이죠. 인마살상용 실탄이 최하 2만 7천 발이 실린 차량, 섬광 포금탄, 연막 수류탄, 조명 지뢰가 들어있어요. 저거 가지고 서울 시내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국정원에서 차관급으로만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국정원의 훌륭한 정보관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이 5가지 단계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의 경험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제가 계엄 시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국정감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특전사 국감에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해당 지지자들은 정치 선동이다,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 이걸 추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군형법 제5조 반란행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행위. 그것은 수개는 살려 그 외에 모두 다 처벌되겠습니다. 7분 드리 박선원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제가 네 7분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하신 건 연이어서 하시기 7분으로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휘자를 부를 테니까 시간 좀 잘 관리. 거기에 잠깐 수답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빨리 뒤에 주세요. 왜냐하면 나오시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승민 일어나 보세요. 나승민 대령인가? 귀하는 계엄령 전문가죠? 아닙니다. 2017년 문건 작성자죠? 2017년 문건 작성자예요, 아니에요? 2010년 작성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시험 이번에 포고령 등 계약직 2번 연속 연임하면서 예외적으로 방첩사에서 여인형 보좌하면서 쿠데타 준비했죠? 저는 신원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끊어주십시오. 그 다음 문상호 사령관은 나오세요. 문사령관. 예, 국회 정보위에서 휴민트 조직 다 깨져가지고 정보사령부 세우라고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지원해 줄 테니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귀하가 보낸 정보사 계획처장 이름 뭐예요? 제한됩니다. 네? 고동희 맞죠? 확인해드릴 수 아니,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는 행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문사령관님. 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만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그래서 복귀해라. 전산실 위치를 확인했고 각 주요 서버마다 이거는 사전 투표용이다. 저거는 선거인명부다. 다 찍어서 사령관에게 보고한 거죠. 그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사령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동희가 찍은 그 사진은 누구에게 전송됐습니까? 제가 받았고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됐어요. 지시한 목적은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백여단은 누가 보냈어요? 대기 누가 시켰어요? 제가 장관님께 임무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죠? 예. 감청팀 누구누구 대기 시켰어요? 감청 기능 자체가 저희 사령부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대북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한수 장군 7공수 13공수 누가 동원 대기 시켰어요? 모릅니다. 네?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박사령관 누가 대기 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KGX로 통해서 유선 지시 받고 한 거예요? KGX로 시스템으로 지시 받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구두 판단.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KGX로 내려가는 합참 지휘 통질에서의 지시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통실에서 나온 그 지시를 사령관도 받고 각 공수여단장도 거의 동시에 받았죠. 그래서 사령관이 7공수, 13공수 대기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진팔 합참차장 개입했어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하세요. 박한수 장군 예, 이번에 합참 지휘 통제실을 점령한 것은 소위 육군 총장이 겸사령관을 맡는 것은 국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합참 의장이 겸사령관을 맡지 않는 것은 대북 억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통실이 겸사령부에 의해서 장악됐죠. 계엄사령부는 거기 있지 않고 그 한층 밑에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층에 계셨어요? 4층? 4층입니다. 네. 그리고 합참 의장은 그때 몇 층에 있었어요? 3층에 계셨습니다. 합참 차장 몇 층에 있었어요? 4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 그러니까 겸사령관하고 같이 일어나시기 있었던 거죠. 바랍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에서 헬기 특수 항공 전단에서 뛰어왔을 때 그거 운항 허가 막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예요? 정진팔 장군 아니에요? 예, 그 지하 4층은 그 당시에는 합참 차장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계엄 부사령관이 공작사에 지시해가지고 헬기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공작사에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당시에 계엄 상황실은 전화도 어떤 알겠어요. 상황도 앉으세요. 지금 없었습니다. 오후에 계속 추가 질문할 테니까요. 박한수 장군 네, 그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몇 명 불러왔어요? 계룡대에서 그런 거 때문에 불러간 건 아니고 몇 명 부르셨냐고 불러 한 올리셨냐고? 명 같이 갔습니다. 예? 한 명 같이 갔습니다. 아니 10시에 불러오신 분들 있잖아요. 4명. 없음 14명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제보센터하고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공개 수배하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반란 제보센터 제가 센터장입니다. 박한수 장군 예, 저희가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국내에 헌법과 국헌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기응변식으로 이걸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속죄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후 있을 형사적 과정에서의 처리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줄 알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군형법상 반란죄 제5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미 늦어요. 예? 곽 사령관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 두 번째 말이 뭐였다? 이미 늦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 모의, 해외 순방, 골프장에서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 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윤석열, 김영현, 신원식, 조태용,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수 의장님, 여인영에게 비상대권 언급했다.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다시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조태용, 여인영, 김영현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며 이때 이미 일본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교 참모들에게 술자리에서 자주 계엄 언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 계속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9월, 10월, 11월, 12월 윤석열은 국회를 해산하고 짓밟고 비상입법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을 비온 벙커로 보내고 필요시 U3 벙커로 가두고 선관위에 조작된 진술서를 받아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선거 없는 나라로 만들고 대법관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구속, 체포해서 사법부를 마비시켰어. 입법, 사법, 선관위 전체를 뒤집어엎고 영구 집권을 꾀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계엄 모의를 위해서 2024년 2월 23일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방첩사 방문하셨죠? 24년 3월 20일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3월 22일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신원식, 김영현 등과 만찬한 직전에 윤석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도 안 된 시기에 국군 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해서 사이버 및 대테러 활동을 지원토록 업무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6월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방첩사 방문합니다. 방첩사령부가 쿠데타와 반란의 본거지 아지트가 된 것이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6월 13일 방문하셨죠. 강호필 합참차장 7월 12일 방문하셨죠.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됩니다. 존경하는 국방차관님, 직무대행님, 그리고 합참의장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계엄령 경고를 했고 계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차관님과 합참의장께서는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예하 사령관들에게 특히 지작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고하신 적 있습니까? 경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적도 없고 체크도 안 하셨죠? 예. 정경환 합참의장님 마찬가지시죠? 예, 저희들 합참에서도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이게 가능한 거냐? 아마 들을 필요 있는데 못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모들이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검도 안 하셨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합참의장님께. 그 어려운 시기에 계엄에 전폭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래도 국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차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저는 지작사령관 강호필 대장에게 존경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세 분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환 합참의장님, 원래 계엄사령부 국방부 건물 5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통실로 밀고 내려왔어요. 합참의장, 그때 결심실의 의자의 주인공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통실, 결심지원실의 주인은 합참의장이죠. 어느 순간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바로 격퇴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합참의장의 자리 그날 장관과 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기셨죠. 그러면서 10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를 내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셨죠. 그러셨죠? 장관에게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의장 자리 뺏기셨죠? 대답 왜 안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듣고 그러면은 제 질문 끝나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곽종근 사령관. 예. 아까 정경환 합참의장이 뭐 북풍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서울에 북한 테러 부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심각하다.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다. 이런 말씀을 애야 부대하신 적 있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1월부터 북한 오물풍선이 심각하다. 통신 대기하라. 계속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온 건 11월 18일, 28일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11월 9일 국방장관 등 윤석열과 함께 2층 공간에서 국방장관 공간에서 남침이 우려된다. 라고 해서 다 쿠데타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은 국회 정보위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은 일체 대남 도발 흔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경환 합참의장님. 이번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었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두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소장이 다 나와 있어요.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기미 없다고 보셨잖아요. 차관 직무 장관 직무대행도 없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괴담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관위까지 사법부까지 입법부까지 다 짓밟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용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습니까? 합참의장이? 권력권자로서 우리 군이 이렇게 악용돼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 자리에 군복 입은 장군님들이 계시면 안 되는 여기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공소장에 버젓이 북한을 위협을 이용해서 어물풍선 11월 달에 18, 28 딱 두고 나는데 그럼까지 다 이용해서 비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장은 하나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뒤에 계신 장군님들께 의장으로서 단 한 번 미안한 생각 가지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의장 신상발언 하세요. 예, 합참의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군을 대표해서 사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죄 드립니다. 제가 군서일 1위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차단했다면은 제가 어떤 지금 지났지만은 그는 차단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참모들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합참에서 동조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뭐 좀 창피스럽지만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때 12월 22일 파워포인트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일 앞장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이라고 제 이름이 있길래 확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만 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경에 연합사령관과 해서 연말 지휘관들 격려 만찬이 공식적으로 있을 때 제가 참가했습니다. 12월에 어떤 행사도 참가한 적이 없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일 앞장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저게 뭐 제 이름이 있길래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 시간이 되시면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일 날 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유엔사 부사령관 공식 부부 동참 만찬에 참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통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작전 사항이 되거나 했을 때는 장관이 내려와서 같이 앉아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결심 지원실은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한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운영 요구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형사령관 합참장이 한 곳에 앉아서 대형과 내란을 지도한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박선원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진실로 안 죽고 살아서 현안 질의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출석하실 겁니까? 예, 저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방문 조사 받으실 겁니까?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출석 요청 오면 가실 겁니까?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의에만 가담해도 처벌받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계엄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2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런 생각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거다 하셨죠. 당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관 적어도 4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회의록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6분 뒤에 계엄 업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한 모든 행위는 계엄 임무에 종사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엄 업무는 군이 아마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그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이면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돼도 계엄 건의가 오면 하겠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부 당시 기무사는 의원님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문임. 총리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할 것입니까? 제2의 계엄 사태 만들 것입니까? 정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 태도이자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렵지만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총리,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모든 것은 수사 과정.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그렇죠. 모든 것은 707 수사 특임단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707 특임단이 국회 문을 부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를 추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 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어떤 인원이 누가 폭파 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모르시죠?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707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장치의 내관입니다. 내관은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도의 도발, 우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훈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 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호준, 조국 다 들어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노총 위원장, 이름 이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한 명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총리,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반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그 분류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기타 국회의원들 체포 대상자입니다. 총리, 이분들을 체포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메모 별표에는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라 해독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홍장호 차장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구금시설이 많습니다. 총리, 방첩사에 구금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바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모자라서 방첩사의 수사단장 수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방사에 방문한 이유는 여인영이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B1 벙커 가보셨습니까? 저희 CPX를 하는데 할 때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CPX 전쟁 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을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 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B1 벙커 검거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보셨다 그랬죠? B1 벙커. 예. 트럭이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트럭이 다니고 찌차가 다니고 3,000명이 잘 수 있고 바로 그것을 구금시설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 이해 가십니까? 네, 모든 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네. 중앙선관위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예. 김용현은 선관위 진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건물 3곳, 여론조사꽃 6개의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 방첩사령부 요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출동하여 직원을 억류하고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침투로 오염된 선관위 서버 앞으로 선거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만 절대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진 그림, 사진, 네트워크 구성을 촬영해서 외부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침입합니다. 선관위 침입하면 선관위 전체 서버의 모든 데이터 3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첩사, 정보사 3시간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억류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해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태도로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 선거제도 기본 근간, 선거제도의 기반을 파괴하는 이 행위 북한 물론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개헌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은 위헌 입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잘 대비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저는 진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현안질을 할 수 있는 게 국민이 생신지 분간이 아직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 개헌 선포 대통령 발표 직전에 의원님 피하십시오. 비상계엄입니다라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제 개인 차량을 타고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죽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서 죽으면 시체도 못 찾을 상황이기에 진심으로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분의 간발의 차이였다면 전혀 다른 세상 제2의 광주학살, 제3의 서울학살, 제3의 국회 본회의장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구속, 즉각 체포, 하약, 탄핵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속전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관 직무대리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 지원실에 누구 있었어요? 그때 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결심 지원실에 누가 있었나요? 결심 지원실에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결심 지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가 아니고 박한수 장군 예, 결심 지원실에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이 계셨고 예. 그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고정 인원이 누구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그렇죠? 예, 한 7분 8분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진팔 차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다 그랬죠? 네? 있다가 없다가 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합참 의장은 없었죠? 합참 의장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 지원실을 내란 세력,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국방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하고 그걸 못 참고 대통령이 또 지시하고 그런 거 봤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처리할 거니까. 결심 지원실에서 뭔가 통화하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 뭐 했어요, 그러면 결심 지원실에서? 거기는 이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럼 해제되고 몇 시에 왔다는 거예요? 해제되고 한 30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해제란 무엇입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의결. 그러니까 예, 약 1시 40분 내에 한 3, 40분에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있었죠?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은 저기 사령관하고 계엄사령관하고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장관님은 전투통제실 3층에 계셨고 전투통제실. 예, 저는 그 한층 아래에 있는 그 작전 그러니까 전투통제실이 합참 아니에요? 예, 합참은 이제 전투통제실에 쭉 계셨고 그렇죠. 왜 합참에 들어가서 계엄을 지지하고 이렇게 내란을 지휘하는 거예요? 예? 내란을 대통령이 또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북한의 남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오로지 이용해가지고 내란이 일으킬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 끊어주세요. 문상호 장군 나와봐요.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근무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박민우 후임인 김봉규 몰라요? 그 사령부저 인원입니다. 그렇죠. 정성우 가라에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20명 명단 누가 작성했어요? 20명 불러서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명단 누가 작성했냐고요? 그 인원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 누가 선발했냐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들이 정성우, 김봉규가 선발했죠? 예. 국방조사본부장. 이들 바로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보사 지통처 소령 김성호,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계획처장은 아주 가까운 거의 참모죠? 예. 그 말씀. 그렇죠? 그리고 지통처의 소령 김성호는 어떤 관계예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럼 고동희가 데려간 거예요? 선관위 서버 검색할 때? 그 인원을 데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총 몇 시간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고 받았잖아요. 고동희한테 사진 찍고. 계속해서 보고받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3시간 20분이죠. 제가 그래서 문사령관이 고동희한테 받은 정보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전달 안 하고 제가 참고했습니다. 혼자 참고했어요? 예. 고동희는 사령관이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저한테만 보고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한 예, 제가 중앙선관위 서버 전부 터졌을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임무 완료한 거예요. 알겠냐고. 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내에 그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서버를 들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터놓더라고. 그래서 고동희랑 김성호랑 보내고 사진 찍어서 보고 받는 거죠. 말씀하신 털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버를 다 털어갔다고 3시간 20분 만에. 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첩사 법무실장 윤비나 대령입니다. 방첩사령관의 지시, 즉 선관위 침탈, 서버 탈취 등의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김영현, 여인영의 지시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성관위 서버를 아니 그대로 그러니까 가두는 것이라면 불법이라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시간 끊어주십시오. 자, 자꾸 특전사 무기 안 가져갔다 그랬죠? 저격총 휴대 707 단원입니다. 다음 707 단원 무기 소지 저격총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 그 다음 산탄총이죠? 문부 쓴 데 쓰고 통로 개척하는 데 쓰는 것이죠?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날 국회 안 들어와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 들고 왔죠? 특임단장 여기 단원이시죠? 대원이죠? 특임단 대원 아니에요? 다음 자 실탄통 들고 왔죠? 그리고 또 한 번 봐요. 자 상용 비정기식 내관 뭔지 아시죠? 왜 무기 안 들어왔다고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상으로 대테러 작전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부가 테러리스트야? 말 되는 소리를 해. 다음 CCTV 영상 한번 보세요. 잠깐만 시간 끊어주십시오. 자, 이 트럭 구공수단장 나와보세요. 시간 끊어주세요. 저 트럭 7851-72 구공수 거예요 아니에요? 7851 부대는 구공수 여단 차량이 맞습니다. 맞죠? 예. 저 차량이 신월에서 여의 지하도까지 통과한 시간 12월 4일 1시 52분 계엄 해제 의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이에요. 맞죠? 저거 탄약 수송용이죠?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인마 살상용 7탄이 최하 2만 7천 발이 실린
차량, 섬광 포금탄, 연막 수류탄, 조명 지뢰가 들어있어요. 저거 가지고 서울 시내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관위 가는 거죠? 국회 가는 겁니까? 선관위 가는 겁니까? 의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둘째 하나면 대답하세요. 어디 가는 거냐고요? 저래놓고 1차 내란보다 훨씬 비밀 있는 안에 2차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 01시 52분에 신월 여의 지하차도 지나서 여의도로 가고 있었어요. 저거 국회로 오는 겁니까? 선관위로 가는 겁니까? 구공수 특전여단은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기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판단됩니다. 1시 52분에 저 차가 신월 여의 지하차도를 통과했으니 선관위에 저거 몇 시에 도착합니까? 2시 30분 돼야 도착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02시 15분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가 떨어져서 신월 여의 지하차도 들어가기 직전 화면이에요. 차량 번호 7851-72 그게 여기서 선관위까지 얼마 걸리겠어요? 30분 이상 걸리죠. 최악 2시 반 넘어 도착하는데 그러면 입맛 살상용, 섬광 폭탄, 연막 수류탄, 조명 지뢰 이것이 2차 내란 아니에요? 위원님 그 차량은 그 신속 대응 부대에 필요한 탄약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예. 대응 부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공수여단의 탄약 차량 아니에요? 신속 예. 대응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신속 대응 부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가지고 국회의원 때를 잡으러 대테러 작전하러 국회로 들어왔고 선관위 때를 잡으러 자그마치 27,600발이 실리는 저 차량 가지고 동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공수여단은 절대 예.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선관위를 향해서 갔으니 더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7851 72 예, 차량 아니야?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누구 성관위로 거기서 확인만 할게요. 성관위로 갔다는 거죠? 그 차량에? 그 시간대에 그 차량이 움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처음 모르고? 그 영상을 봤기 근데 방금 때문에. 성관위로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출동했던 부대는 예. 출동했던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하고 예.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두 군데로 저희 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부대가 출동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훈 간사께서 홍장훈 차장에 대해 이거 당신 추정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국정원에서 차관급으로만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국정원의 훌륭한 정보관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이 5가지 단계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적 요소를 봐서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의 경험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엄령 한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괴담이다. 사실은 제 미쳤다 수준의 발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차관급으로 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그리고 홍장훈 차장은 평생을 목숨을 걸고 블랙요원부터 안 거친 데 없이 다 훈련하고 트레이닝되고 위에서 평가받아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거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국정원에서 계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괴담 아직도 그러시는데 이상민 장관님 작년 3월 방첩사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리고 6월 하순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되면
경찰의 협력을 얻는 MOU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첩사 직무대리 잠깐 시간 끊어서 나와 보세요. 예, 사령관 직무대리입니다. 작년 3월 예, 훈련하실 때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에 비해서 규모를 많이 키워서 했다. 기간도 늘렸다. 그것이 주목하는 대목이고 과거와 다른 것이고 계엄하려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의 판단 근거예요. 그 전에 그 이전 연도들하고는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과거와 달리 축소했다는 거는 작년 후반기 연습을 축소가 아니고 과거와 달리 늘렸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다니까요. 작년 3월에.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왜 올해 확대하냐 이거예요. 1박 2일짜리를 2주 가까이. 그거는 주목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서 계엄령이 배태된 것이고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 여의정 방첩사령관이 만찬하면서 대통령이 경무하면서 이상 대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조태용 원장 본인도 그렇게 마음 안 가시도록 진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 자꾸 왜곡이나 기회라는 가지고